그렇습니다. 17번이 최고차항기의 수액값 1인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 두 다항식 px하고 qx에 대해서 4차식을 p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이 2차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최소한 px의 값은 2차 이상의 식이겠네? 아니다. 3차식이겠구나. 최소한 3차 이상의 식. 그래야지만 나머지가 2차식이 되겠구나. 근데 px라는 녀석의 값을 q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1차식이라고 하네? 그럼 qx의 값은 2차 이상의 식일 테고, 다항식 3px 더하기 2qx의 값을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x, qx 값은 모든 개수의 값은 정수, 몫의 값은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몫의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네.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px라는 녀석의 값으로 나누기 하겠다고,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의 값을 3차 이상의 식인 px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값이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그럼 이것만 이항해주면 px의 값은 그 4차식의 인수란 얘기네? 두 번째, 또 누구를 나누면 px라고 한 식을 qx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인 3p 마이너스 1의 값 플러스 2q 마이너스 1의 값이 우리가 찾는 나머지입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아예 지금까지 됐나요? 그럼 px부터 일단 알았으면 좋겠는데, px의 값은 3차 이상의 식일 건데 이항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항했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뭐 이러냐? 나 맞게 이항했냐 지금? 근데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로만 묶을 수가 있습니다. x로 묶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인가? 더 이상 인수분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개수의 값이 정수라고 하니까 p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인 모양인데, 아니겠구나. 잘못 착각했구나 내가. 뭔 소리하고 앉아있냐 지금. 맞지? 내가 지금 나머지 값을 이항했지? 이항하고 인수분해했으니까 얘가 지금 몫의 값이 x라는 얘기고 px라는 녀석의 정체가 이 3차식이었겠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가? 앞에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그 다음 녀석으로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고 한 식인데 나머지 값 1차식이고 보니까 qx 값 2차 이상의 식일 건데 요 뒤에 있는 값을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해주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5x 끝인가?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식은 2차 이상의 식이고. 그럼 방법은 오로지 x로 묶은 것만 가능할 것 같은데? x의 제곱 플러스 5의 값이 되겠구만. 그럼 이 몫의 값도 x라는 얘기네. q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제곱 플러스 5인 거고.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6인 건가? 답은 9인 거고요.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의 값을 800원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000개씩 팔립니다. 이 사과 한 개의 가격을 x% 올리면 하루 판매량은 0.5%만큼 감소합니다.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사과 한 개의 가격이 필요합니다. 사과의 가격이 원래는 800원이었는데 x%만큼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가격은 8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인 거니? 이게 한 개의 사과의 가격입니다. 난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판매량을 구할 생각입니다. 하루에 1000개씩 팔렸었는데 판매량은 0.5x%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1-100분의 0.5x니까 10배 해가지고 1000분의 5x라고 바꿀 생각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가지고 그 판매액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밑줄 친 값을 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전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할 건데 앞에 게 지금 몇이야? 못해 묶었네. 100배만 하겠습니다. 8 곱하기 100배 했더니 x 플러스 100이고요. 이거는 1000배 하겠습니다. 1000배 했더니 1000 마이너스 5x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이거는 대칭축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현재 이 그래프는 어디로 불러기죠?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40x의 제곱이니까 위로 블록인가요? 그때 x절편값 구할 생각인데 x절편값이 누구죠? x절편 누구냐고. 뭐 대입한 빵 나오냐고. 마이너스 100이랑 또 누구죠? 200인가요?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누구냐고 묻잖아요. 대칭축의 값 50인가요? 50을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네. 그래서 x의 값 50입니다. x한테 50 대입했습니다. 50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3, 800한테 2분의 3을 곱하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절편값을 알고 있을 때는 대칭축의 값을 절편값의 평균값으로 구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개해서 대칭축 구하는 거 귀찮으니까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은 저 식이 상반 방정식입니다. 상반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가 실근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상반 방정식의 풀이 원칙에 x제곱을 묶어주는 겁니다. 4차식의 상반 방정식은 x제곱을 묶어주기, 5차식의 상반 방정식은 조립제법 후 x제곱을 묶어주기. 지금 x제곱으로 묶어줄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 쓰고 있고요, 마지막 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거 뒤에서 두 번째 거 쓰는 중이고요. 가운데 플러스 2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값이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지워집니다. 그러면 x의 제곱 곱하기 x하고 x분의 1을 더한 녀석과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의 값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이좋게 x의 값을 곱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앞에도 x, 뒤에도 x만 곱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건 허근의 값을 갖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i의 값이니까 근이, 뒤에 건 판별식 값이 양수니까 실근입니다. 그때 두 분의 합의 값은 3입니다. 두 분의 고백 값은 1이고요. 곱셈 공식한테 대입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한테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했더니 합의 값이 3이니까 9에서 2 뺐습니다.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이 두 개의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x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p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는 베타. p한테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온다고? 두 번째 p라고 한 식한테 베타의 값을 대입하면 알파 나온다고 하고 p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나온다고 얘기하네? 근데 문제에서는 두 분의 합의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항식이 몇 차 다항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차 이상의 다항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파를 대비해서 베타 나오고 베타 대비해서 알파 나오고 싫습니다. 싫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한 걸 뭐라고 쓸 거야?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알파 대입한 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까? 베타의 값을 대입한 게 알파가 나오기 싫으니까 저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 우리 무슨 말 할 수 있는 거지? p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누구죠? 알파하고 베타가 근인가? 된 거 맞아요? 알파 대입한 게 시성립하고 베타 대입한 게 시성립하니까요?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서 px의 값이 이거는 방정식이지 함수 아닙니다. px가 1차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1이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1?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동호 성립하는 거 아니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p한테 2 대입한 값이 뭐라고?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합과 고백값을 알고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할까? 선생님이 fx라고 하는 식을 px 더하기 x 빼기 3이라는 식을 fx라고 한다면 이거의 근해값도 알파 베타였으니까 이거의 근해값도 알파 베타가 근이겠네. 2항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이거의 근도 알파 베타일 건데 근이 알파 베타가 되면은 fx라고 하는 저식 px 플러스 x-3이라고 하는 식은
x-알파하고 x-베타의 값이 근인 건가? 그 이외에 다른 식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식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식이 누군지 몰라서 그 식을 선생님이 qx라고 해볼까? 근데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가지고 얘가 누군지는 알 수 있겠다. 전개하면. 전개하게 되면은 두 군 합의 값이 3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두 군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이런 식이구만.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p한테 2를 갖다 대입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값은? 알 수가 없네. 알 수 있는 게 없네, 지금. Q-1은 구할 수 있지만 Q2를 모르네. 2 대입하면 안 지워지네. 역시 문제 생겼다. 몇 차식인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몇 차식인지를 얘기 안 해줬네. 몰라도 2를 대입할 수 있나? 아이씨, 문제 생겼다. 문제 생겼어. Q를 누군지 모르는데 차수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데 이 문제네. 자, P한테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2?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2Q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 P-1은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Q-1의 값은 마이너스는 3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P한테 2 대입한 게 구하고 싶습니다. P한테 2 대입한 게 궁금하니까 P-1의 값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냐?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P2가 필요하니까 P2의 값을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4Q2 플러스 1로 구해야 되니?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미수의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미수를 해결할 수 있나? QX를 누군지 모르는데 PX가 몇 차식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 이게 몇 차식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근데 이거 뒤에 답을 달아놨다는 얘기 내가 풀어가지고 답을 달았다는 얘기인데 저 식이 3차식 2차식 2차식이 되면은 상수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은 7 답이 나온다고? 아이씨 아까 억지스럽다 이거는. PX라고 하는 식이 PX라는 식이 2차식이라고 해볼게. 지금 문제는 PX라는 녀석의 값이 몇 차식인지 모르지. 만약에 PX라는 녀석의 값이 3차 이상의 식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녀석의 값이 3차식만 돼도 PX의 값이 3차식이어서 이게 3차식만 돼도 QX라는 녀석의 정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차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Q한테 2 대입한 녀석의 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는 여기다 대입해서 A, B, C의 값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Q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만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A, B, C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은 이렇게 나와 출제했어야 돼. 2차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야 돼. 2차식이라고 말하면은 풀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이 문제는 풀 수도 있고 풀 수도 없기도 한데 3차 이상이 되면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PX의 값 2차식이라고 단정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2차식이라고 단정한다면 QX라고 잡은 녀석의 값은 상수값이겠네? 내 말 지금 되니? QX의 값이 상수값이어서
상수의 값이면 뭘 대입하든지 간에 그냥 그 상수값만 나올 거거든. 그래서 Q2의 값도 똑같은 상수값이 나올 거거든. 거기다 K값만 대입하게 되면 값을 구할 수는 있어. K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7인가? 6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밖에 구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원래 문제가 처음부터 2차식이라고 나왔으면 쉽게 풀었을 건데 2차식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까다로운 문제가 잠깐 돼버렸어. 근데 이게 3차 이상의 식이 되면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문제 자체 오류입니다. 2차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Z의 값을 가지고 오메가의 값을 계산하시고요. Z를 n번 곱했을 때 1, 오메가의 값을 n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백야의 서로 다른 양의 정수 mn의 자연수의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 Z부터 이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Z의 값을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리화하면 분모에 있는 값이 11? 분자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값이 3 더하기 루트 2i한테 루트 2 플러스 3i를 곱해가지고 유리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11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는 지워지네? 그 다음에 2i하고 9i하고 더했으니까 11i네? 그럼 z 자체가 i구만. 그럼 z의 값이 i였을 때 z의 값을 몇 번 곱한 게 플러스를 나온 거야? 그래서 m값은 4의 배수인 거니? 그런데 i의 값을 집어넣어서 이걸 산수하라고 i의 값을 집어넣어서 오메가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값은 루트 2분의 z의 값은 i, z바의 값은 마이너스 i. 거의 켈레복소수한테 마이너스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이걸 거듭 제곱하려고 합니다. 제곱했습니다. 제곱은 분모의 값을 제곱한 건 2,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인가? 그럼 i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i인가? 오메가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i? 그럼 오메가를 4번 곱한 게 누가 되지? 마이너스 i를 제곱한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지금 n이라고 하는 값이 4였을 때는 일단 되는 거네? 근데 오메가의 6승의 값은 뭐가 되지? 플러스 i인가? 오메가의 8승은 뭐가 되죠? 1? 오메가의 12승은 뭐가 돼? 그럼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인 것 같은데?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인 것 같아?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문자에 구한 건 그럴 수 있는 순수한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m값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지? 이구야 4의 배수는 원래 몇 개 있냐? 그 중에 8의 배수는 안 된다고? 8의 배수는 몇 개 있는데? 그래서 25 곱하기 13의 값이 답이구만. 못하겠는데?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문제는? 2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6번은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데? 최고창 개수의 값 1인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최고창 개수 1인 다항식 fx가 있는데 fx라는 식을 gx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 값이 똑같습니다. fx의 값을 gx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랑 나머지 값이 똑같은 식이 들어갑니다. 그 녀석의 값은 다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g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은 gx의 차수보다 나머지 값인 gx-x의 제곱의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나누기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gx의 정체가 x제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g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gx 빼기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이 ax 플러스 b가 되겠구만.
그 식을 선생님 쓰려고요. 그래서 g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fx를 나누게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은 gx 빼기 x의 제곱이 몫이고 나머지 값도 gx 빼기 x의 제곱의 값이 나머지라고요.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a의 값 1인 것 같습니다. 그럼 a의 값 1이었을 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b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f한테 1대2 반요세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f한테 1대2 보고 있습니다. 1대2 했더니 1 플러스 2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1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 플러스 b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될 건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럼 b의 값이 뭐면 되는 거야? b가 마이너스 2면 되나? 더 원래 2차 방식이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b제곱 플러스 4b 하나밖에 없구나.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b값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f한테 3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f한테 3 대입한 거 그냥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나중에 b값 대입할게요. f한테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12 플러스 b 3 대입했더니 3 플러스 b 3 플러스 b 우리가 구하는 거는 13 플러스 b 곱하기 3 플러스 b입니다. b한테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11인가? 자, 그 다음 또 풀어낼 문제는 27번으로 왔습니다. 27번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범위에 정의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푸는 건데 아래로 블록이 됐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5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5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다고 하니까 대칭 축의 값은 2인가? 된 거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5까지만 그림을 그리라고 했나? 그랬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38이라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랑 4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4 너무 밑에다 찍었나? 4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4 대입한 녀석의 값이랑 똑같다고 이게?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원래 0보다 큰 같은 값이잖아. 이게 0보다 큰 같은 값이기 때문에 f-의 값 음수가 돼야 되니? 꼭 그게 가능한가? 근데 f-의 부호를 바꾼 녀석과 4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함수가 똑같을 수 있나? 이 조건식을 만족하려면 원래 어떻게 써야 돼? x축이 여기 있을 땐 똑같은 말이니? f-1 값이 양수값이고 f4의 값이 음수값일 때만 가능한 거 아니야? 이 조건식을 만족하려면? 그래야지만 지금 x축의 값이 여기 있을 때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식 자체를 만족하는 f-의 값이 음수인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은 f-값이 양수고 아래에 있는 f4의 값이 음수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위로 블록인 포물선을 그려볼게. 위로 블록인 포물선을 그렸더니 대칭 축의 값은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한 값 최소값 마이너스 38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5 대입한 값 4 대입한 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그럼 문제 조건이 이게 만족할 것 같은데? 여기 x축이 있으면 4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의 음수값인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빵이 나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인 것 같고 이 상황이었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최대값 이 점의 y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칭 축의 값이 2인데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게 누구지?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을 대칭 추계값 2이기 때문에 x-2제곱 플러스 q라고 쓰겠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x가 2에서 발생하죠? 내가 찾는 최대값은 q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나는 지금 q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점을 대입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8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4이 플러스 q의 값이 마이너스 3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거는 뭐 대입할까? 4 대입한 거?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한 녀석의 값이 4 대입하면 4이 플러스 q로 똑같은 값이야? 뭐 이상한데? 예, 위에 16이 그렇군요. 마이너스 2 대입할 때 산수 실수했군요. 4 대입한 게 4이 플러스 q입니다. 4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값이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9a 플러스 q인가? 이거 두 개가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니까 4a 플러스 q의 값이랑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q의 값이 똑같습니다. 이항했더니 13a 플러스 2q 값이 빵이고요. 연립하려고 합니다. 두 배도 해야 돼? 밑줄 친 거에 두 배 했습니다. 32a 플러스 2q의 값이 마이너스 76입니다. 두 식을 뺐습니다. 32에서 13을 뺐더니 19인가? 그게 마이너스 76이래요? a의 값 마이너스 4니? a가 마이너스 4였을 때 q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대입하냐? 마이너스 64. 그럼 q의 값이 누구야? 64 빼기 38 좀 해주라. 이게 최대값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자,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조합 파트에서 물은 거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출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떤 감이 좀 오지 않을까? 맨날 똑같은 패턴의 문제만 계속 물어보지 않나? 학교는 달라져도? 자, 조합 파트에서 모르는 게 뭘까요? 쪽수 불러주세요. (325) 몇 쪽을 펴야 되는 거야? 325면은 30쪽. 325쪽부터 몇 쪽까지 피면 되죠? 334? 344? 344는 또 몇 쪽을 펴야 돼? 30부터 50까지 피면 되나? 용이 숙제 다 했나요? 누구한테 연락하죠? 여자친구 없는 놈이? 친구가 너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답장을 보내지. 아이 병신 이것도 못해? 스스로 해결해. 이렇게. 쌤 옛날에 수원에서 옆에 있는 학원 원장이 경기대 중퇴였는데 학원이 되게 잘 나갔어. 애들이 많았어. 그런데 애들한테 꼭 딸기우유를 사준대. 그리고 애들이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정석으로 수업하는데 정석에는 예제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데 유제 문제 못 풀어요. 유제 문제 질문하라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어쩔 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서 물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질문 받아주는데 자꾸 틀린대. 그래서 애들이 자꾸 처음에 좀 몰렸다 이제 그만둔대. 중학생 애들은 좋아하는데 고등학생 애들은 다 이탈하는 학원. 자, 풀어야 될 게 지금 몇 번인가요? 62번. 62? 1962? 1862. 1862. 다음에 있는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걸 찾으라고? 아이고야. 공식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모르기 힘들군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던 공식 외워야 한다고 설명했잖아. n-1c r이라는 녀석과 n-1c r-1이라는 녀석의 값은 ncr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명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보다 1만큼 큰 숫자를 써야 되고요.
뒤에 있는 숫자 중에서 더 큰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3보다 큰 녀석인 14를 써야 되고요. 뒤에 숫자 6, 7 중에 더 큰 숫자를 써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으로 풉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드릴 문제는 72번으로 갔습니다. 72번은 다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다. 배고프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옳은 걸로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3005p 5? 3005p 5라는 녀석과 이게 똑같은지 묻습니다. 아이씨, 뭔 개소리지? 앞에 있는 숫자는 3000 곱하기, 3005 곱하기, 3004 곱하기, 3003 곱하기, 3002, 3001까지 곱한 건가? 5개? 이게 좌변입니다. 근데 우변에 있는 녀석의 값은, 여기다 100배 하라고? 여기다는 지금 20배 하라고? 우리가 이 값 뒤에 있는 값은 누군지 알잖아. 뒤에 있는 값은 3005C5하고 똑같은 거니? 뒤에 있는 숫자에 3000과 5의 할배값이 3005니까? 그러면은 3000C5의 값으로 묶어주면은 100 더하기 20, 120이구만? 이거 맞아요? 그럼 뒤에 있는 우변 값은 120 곱하기 3005C5란 녀석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래 조합의 값과 순열의 값은 괜히 늘었었구나. 늘어서 볼까? 조합의 값 자체가 5431분의 3005부터 3001까지 곱인가? 이게 조합인가? 그러니까 여기다 120만 곱하면 분모값이 약분되고 분자가 똑같아지겠구나. 그래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된 거 맞아요? 두 번째 거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두 개가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은 애당초 A하고 B가 똑같던지 아니면 두 녀석의 합의값이 앞에 거랑 앞에 게 나왔을 때 원래 NCR의 값이랑 NCR-R의 값은 서로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 합의값이 앞에 있는 숫자면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A 더하기 B의 값이 앞에 있는 N이 나와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얘는 참입니다. 세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 거는 똑같은 게 이거 두 개 똑같아 보인다. n-1cr, n-1c, r-1 그 녀석의 값을 ncr로 쓰는 공식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앞에 거보다 1 큰 거는 a-1c, 뒤에 숫자 중에 더 큰 녀석의 값은 b-2인가? 다시 공식을 사용할 건데 이거 두 개를 또 더하려고요. a-를 똑같으니까 하나 큰 녀석 a 썼고요. 두 개는 딱 1만큼 차이 난 뒤에 값 중에 더 큰 녀석의 값은 b-1인가? 다시 두 개를 또 보려고요. 앞에는 a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 큰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숫자 중에서 큰 녀석은 b인가? 그래서 a 플러스 1c b의 값이 맞군요. 공식을 외우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9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용이 지금 풀어져 있는 거 맞아? 90번으로 갔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자연수를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기 때문에 뽑힌 3개의 숫자는 무조건 다른 숫자만 뽑히겠구나. 그 다른 숫자가 순서대로 A, B, C라고 한다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A, B, C를 더해서 짝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한 숫자 짝수가 되려면 셋 다 모두 짝수든지 셋 중에 두 개는 홀수고 하나가 짝수, 셋 다 모두 짝이든지 하나가 짝이고 두 개가 홀이었을 때가 세 개 더하는 세의 값이 짝수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숫자가 짝수인지 제일 왼쪽 게 짝수인지 제일 오른쪽 게 짝수인지는 그건 모를 일이네. 그런데 A, B, C를 곱하는 세 값은 6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곱한 게 유기배수가 되려면은 이것들은 짝수의 값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곱한 녀석의 값은 무조건 짝수겠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소인수를 곱했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만. 3이라는 소인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를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아이고야, 돌아버리겠네. 자, 숫자는 다 해서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0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짝수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3개의 짝수만 선택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면은, 3이라는 소인수는 2, 4, 80은 3이라는 소인수가 없네.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6은 꼭 뽑아야 되겠다. 6을 포함해서 짝수 2개만 더 데려오면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첫 번째 경우는 6은 무조건 6이라는 숫자 한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 나머지 4개의 짝수 중에 2개의 짝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면은 6을 포함해서 짝수 2개가 있으니까 더해서 짝수일 거고 곱해도 6의 배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다 해서 6가지 순서상이 있습니다. 6가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구분해서 풀기는 좀 짜증나는데 구분해서 풀어보자.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한 방에 풀지?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를 짝수로 선택하는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 짝수였을 때 이걸 세분해서 다 풀어야 돼?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방에 풀기 생각이 안 난다. 세분해서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가 짝수였을 때 하려고 하는데 제일 작은 숫자가 짝수였을 때 상황이 매번 다르네. 이거 세분하기 너무 싫은데 2를 선택했을 때는 2보다 큰 홀수의 값만 선택해야 되지. 제일 작은 게 2였을 때 여기가 4였을 때 8이었을 때 10이었을 때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대소관계는 상관없구나.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짝수의 값이 대소관계는 생각하죠. 이거 선생님 짝수의 값이 제일 작을 때 짝수가 두 번째일 때 짝수가 세 번째일 때 이거 다 뭉뚱그려서 지금 하려고 한 번에 일일이 세분해서 하면 너무 귀찮은 일이라서 첫 번째 짝수의 값이 2였을 때 짝수가 2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개 홀수여야 되지. 3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3하고 9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뽑아야 되지. 그러면 5개 중에 2개 홀수를 뽑는 경우인데 짝수가 2였을 땐 5개 중에 2개 홀수를 뽑으면 되는데 문제되는 경우는 3하고 9를 뽑지 않았을 때가 문제되는 거죠. 3하고 9를 뽑지 않았을 때 문제되니까 1, 5, 7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를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3하고 9를 적어도 하나 이상 뽑게 될 것 같은데 내 말 이해된 거 맞니? 그럼 이 경우가 지금 10가지 빼기 3가지니까 7가지인가요? 두 번째 짝수의 값을 4를 뽑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7가지겠네? 짝수의 값을 6을 뽑았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다르겠네. 6이라는 숫자가 이미 6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13579 중에서 구해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뽑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 홀수의 값은 5개 중에 2개를 그냥 뽑으면 되는 거군요. 네 번째, 짝수의 값으로 8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7가지인가? 짝수의 값으로 10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때도 7가지인가요? 그러면은 7, 4, 28, 28 더하기 10, 38? 이거 총 가지수는 38가지. 38가지에 6가지 더 있으니까 모든 가지 숫자는 44가지? 선생님, A, B, C는 순서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뽑은 것 중에 2하고 5하고 9를 뽑았다고 한다면 대소관계는 지가 알아서 배를 됩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44가 맞니? 답이?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954까지 건너뛰어도 돼? 용이는 그 사이 모르는 문제. 925번 태경이는 925번으로 갔습니다. 925번은 다음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인데 직사각형 개수가 나오면은 보통 풀이가 해설에 있는 풀이가 좀 선생님 마음에 안 들거든? 직사각형이 다각형이 크기가 이런 식으로 비어져 있는 부분이 없이 꽉 채워져 있는 직사각형들의 선들이 있으면 그때는 공식 가지고 푸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모양이 약간만 흐트러져 있으면은 개수의 값을 셀 때 직접 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직접 세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괜히 공식처럼 조합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접 세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한 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 있는 거야? 다 해서 15개 있나? 정사각형도 직사각형 중에 하나니까 지금 쓰려고 하는 건 세로 방향으로 두 칸짜리를 쓰려고 합니다. 세로 방향으로 두 칸짜리 사각형은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있나? 가로 방향으로 두 칸짜리는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11개, 12개 있나? 그 다음이 세 칸짜리 찾으려고요. 세 칸짜리는 가로 방향 세 칸짜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있나? 나와있는 거 맞니? 세로 방향으로 세 칸짜리 찾고 있습니다. 세 칸짜리가 세 개 있나? 가로 방향 네 칸짜리 찾고 있습니다. 네 칸짜리는 여기 2층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나요? 세로로 네 칸짜리 없습니다. 가로로 다섯 칸짜리 세고 있습니다. 다섯 칸짜리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나? 여섯 칸짜리 세고 있습니다. 여섯 칸짜리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일곱 칸짜리 몇 개 있죠? 일곱 칸짜리 한 개? 이제 세야 되는 건 이제 한 층짜리는 다 센 것 같고요. 이제 이것 세려고 합니다. 이거 세고 있습니다. 다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나요? 그 다음 녀석을 세려고 하는 녀석은 먼저 이쪽 방향으로 셉시다. 이런 녀석의 값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쪽 방향으로 세려고요. 한 개, 두 개인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세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한 개인가? 그 다음 쓰려고 하는 거는 세 칸, 네 칸짜리? 아, 두 칸, 네 칸짜리 빼먹었네. 두 칸, 네 칸짜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게 두 개인가? 두 칸, 다섯 칸짜리 찾고 있습니다. 한 개? 그럼 이것까지 세면 다 세는 건가? 빼먹은 거 없나? 빼먹은 거 없는 거 같죠? 이제 개수만 세봅시다. 20, 30, 40, 45, 45에다 더 했으니까 60, 70, 76이 답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직접 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합을 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또 표할 게 몇 번이죠? 50 몇 번이라고 했으면 50 몇 번 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대진표 설명해 드립니다. 몇 번이, 이 대진표 중에 모르는 게 뭐죠? 작다. 네, 대진표 설명해 드립니다. 대진표의 풀이를 보면은 풀이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답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설명해 드립니다. 6개 팀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대진표는 꼭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6개 팀이 있는데 다음 그림과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했을 때 대진표를 작성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대진표는 모빌과 똑같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회전하는 녀석의 값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A, B, C가 있는 경우랑 여기에 A, B, C가 있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은 뭘 하려고 하냐면 6개 팀을 세 팀과 세 팀으로 쪼개려고 합니다. 세 팀과 세 팀을 쪼개는 방법은 6개 중에 3개, 3개 중에 3개, 3, 3 똑같으니까 2패분할까지 곱하면은 6개의 팀을 3개, 3개 팀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근데 참고서는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1을 생략하고 6시상 곱하기 2분의 1만 씁니다.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숫자가 20을 이뤄놨으니까 10가지인가요? 두 번째 할 일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6개 팀을 두 팀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여기다 매달아 줄 생각입니다. 대진표에다 이름표를 지금 붙여줄 생각입니다. 그럼 이름표를 붙여줄 때 이 자리 들어갈 6개 값은 부전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자리도 지금 부전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이름표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달아주는 거는 어차피 두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이름표를 달아주기 때문에 그건 한 가지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옆에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첫 번째 10, 두 번째 3, 세 번째 3 모두 곱해서 90까지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6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대진표에다가 6명의 사람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개 팀 중에서 A라는 팀이 있는 모양이지? 전년도 우승팀 A가 있는데 전년도 우승팀을 A에 우선 배치하는 대진표를 구하라고 그냥 총 다해서 6개 팀이 있는데 6개 팀에 대해서 A라는 팀은 여기다 무조건 붙여줄 거니까 이건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크게 봐서 1개, 4개로 쪼개는 짓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이 5개 팀 중에 한 팀을 선정해야 되겠네. 그 선정한 녀석의 값은 여기다 지금 달아줄 생각입니다. 남은 4개에 대해서 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두 녀석과 두 녀석이 순서 바꾸는 건 무의미합니다. 모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넷을 둘둘로 쪼개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았고요. 2 똑같으니까 2패 분할까지 해서 분할까지 했습니다. 4개를 둘둘로 쪼갰습니다. 그걸 이름표로 달아주는 방법은 EC, EC로 그냥 한 가지입니다. 얘가 끝입니다. 첫 번째 건 5가지, 두 번째 건 3가지, 다 해서 경우의 수가 15가지인가요? 지금 이해가 된 거니? 다 똑같은데 이제? 근데 원하는 녀석은 다 똑같은데 몇 등 한 사람이 결승이고 이런 문제를 왜 안 놔두냐? 책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런 문제 없디? 8개 팀이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해 줄 때 8개 팀이 올라가는데 4등 하는 사람이 결승에 진출하는 경우의 숫자. 이런 거 저번에 설명해 줬었는데, 그런 문제 없나요? 있어, 없어? 없으면 설명합니다. 이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다. 있네. 특정한 두 명이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나는 경우의 숫자. 그걸 일단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몇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게 쉽게 포장해 놨습니다. 8명의 사람인데 특정한 2명이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특정한 2명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 6명이 더 있습니다. 그 특정한 2명의 사람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어느 한 곳에 배치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일은 A, B를 포함해서 두 팀을 먼저 배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렇게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A, B의 값을 2명 중에 2명을 선발해가지고 A, B를 위치시키는 것은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남은 6명의 사람을 둘과 넷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남은 6명의 사람을 6 중에 2를 뽑고 4 중에 4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2명은 어차피 A, B 옆에 4명은 이 빈칸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A, B의 값을 여기가 됐든 집어넣어야 되겠네? 근데 여기다 넣는 거나 여기다 넣는 거는 어차피 모빌과 똑같아서 여기다 넣든 구분되지 않습니다. A, B의 값을 집어넣는 경우의 숫자는 A, B의 값을 다는 경우의 숫자는 한 가지. 남은 2명의 값도 달아주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사람을 달아주는 방법은 넷을 둘둘로 쪼개가지고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A, B가 특정한 2명이 무조건 한 조인 거고 이것들 남은 둘이 한 조인 거니까 하지만 이 4명은 서로 조를 편성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넷 중에 둘 고르고 둘 중에 둘 고르고 2패분할까지 곱했습니다. 넷을 둘둘로 쪼갰습니다. 달아주는 경우의 숫자는 이렇게 다는 거랑 이렇게 다는 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따라 첫 번째 거 1, 두 번째 6C의 값은 15, 4C4의 값은 1. 이게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인가? 전체 경우의 숫자는 45가지 같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실력이 1등인 테니스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력이 8등인 테니스 선수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3등하고 5등이 붙으면은 3등이 무조건 위에 진출합니다. 실력이 좋은 순으로 위에 진출합니다. 쌤이 알고 싶은 거는 이걸 알고 싶습니다. 실력이 3등인 사람이 결승에 진출을 할 경우의 숫자 알고 싶습니다. 실력이 3등인 사람이 결승에 진출하려면은 1등과 2등이 위치되어 있는 조에 3등이 같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3등은 결승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등은 지보다 못한 애들하고만 조를 편성해야지만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은 사람들을 실력이 3등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5등인 사람들을 5 중에 2, 3 중에 셋을 뽑은 다음에 뽑힌 2명은 여기다 배치, 뽑힌 3명 여기다 배치해야 되겠군요. 이제 이것들을 위에 달아주는 방법이 이 4명의 사람을 달아주려면은 4 중에 2도 고르고 2 중에 2를 고르고 입회분열까지 해가지고 다시 둘둘로 쪼개야 되겠죠? 이 사람들 4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 10가지 10 곱하기 1, 3 곱하기 3, 그래서 90가지 경우로 3등은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실력이 5등인 사람이 결승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5등인 사람이 결승에 진출하려면 1, 2, 3, 4등이 한쪽에 몰아져 있어야 되고 5등부터가 한쪽에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4명 중에 4명을 뽑을 필요는 없겠다. 4명 중에 4명을 뽑는 게 어차피 한 가지니까. 1, 2, 3등이 한쪽에 있고 나머지 5, 6, 7, 8등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다 해서 몇 가지일까? 경우는 다 해서 몇 가지냐고요? 이것들만 두 조를 편성해서 달아주면 되고, 2조를 편성해서 달아주면 되나? 3가지, 9가지인가요? 그럼 대충, 대부분 문제는 다 풀어준 것 같은데, 유형은?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건 몇 번인가요? 50. 54번으로 갔습니다. 54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대진표 또 몰라요. 맞죠? 네. 6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배드민턴 시합을 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대지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지표의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6명의 사람을 배치할 건데 6명을 배치할 때 앞에는 4개하고 뒤에는 2개는 다릅니다. 앞에는 4개는 중간에 한번 경기를 또 펼치고 나서 결승에 진출하는데 이건 부전선처럼 한 번만 경기하면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금 4사람과 2사람을 쪼갤 생각입니다. 그래서 6명의 사람 중에 4명을 뽑았고요. 2 중에 2를 뽑았습니다. 똑같은 수 없으니까 입회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여기는 4명의 사람을 둘둘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2명을 뽑았고 2명 중에 2명을 뽑았고 입회분열까지 곱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앞에 게 지금 이게 15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전체가 3입니다. 경우의 수는 45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3번으로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53번으로 갔습니다. 54번으로 갔습니다. 54번이 여학생의 숫자와 남학생의 숫자가 똑같은 어느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여자, 남자의 숫자가 똑같은데 3명밖에 선출 안 해? 대표를?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숫자가 여학생 중에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숫자의 10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자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남자가 X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녀의 숫자가 똑같다고 하니까 여자의 인원수를 X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는 2X명이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숫자는 2X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여학생 중에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숫자는 XC3입니다. 그때 문제는 10배 공간이 있다고요? 2xc3이라는 녀석의 값이 10 곱하기 xc3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3이 1분의 2x 곱하기 2x-1 곱하기 2x-2인데 오른쪽의 숫자가 10 곱하기 3이 1분의 x 곱하기 x-1 곱하기 x-2인가? 근데 x값을 약분했더니 2, x-도 약분했더니 2, 3일도 약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4 곱하기 x-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0 곱하기 x-2인가? 2항했더니 2x,
2항 했더니 16인가? 따라서 x값은 8인가요? 동아리에 속한 여자 숫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숫자는 8명이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56번으로 갔습니다. 56번인 다음에는 an 값을 구한 다음에 8을 갖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합값을 이쁘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구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r 곱하기 nc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 곱하기 n-c r-1이라는 공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자에 있는 값들을 보면은 1 곱하기 ncr이라고 써있네? r한테 1 대입한 거냐? 그럼 여기 r한테 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n 곱하기 r한테만 1 대입하라고? 두 번째 분자에 있는 값은 2 곱하기 nc라고 되어 있니? r한테 2만 대입했나? 그럼 이 녀석의 값은 n 곱하기 n-1c r한테 2 대입했더니 1인가? 내가 그래서 첫 번째 1 곱하기 nc1, 2 곱하기 nc, 3 곱하기 nc3 이런 걸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네.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인 n 곱하기 ncn이라는 녀석의 값은 r의 값이 지금 n이라는 얘기잖아. r의 값이 n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의 값이 이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첫 번째 거는 n10빵분의 n10빵분의 n-1c 빵 두 번째 값은 n 곱하기 nc1분의 n-1c1 마지막 녀석의 값은 n 곱하기 ncn-1분의 n-1c n-1인 거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 있는 이 분수의 값들만 누군지 알면 되겠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n10빵도 1, n-10빵도 1, n-1의 값은 n, n-1의 값 요건가? 마지막 녀석의 값은 누구지? nc-n-1은 nc라고 똑같으니까 n인가? 분자는 1인가? 아씨 이렇게 알고 있더니 너무 어렵네. 몇 개 더 써야지 알 수 있네. 아씨 다르게 풀 걸 그랬네. 하나만 더 쓸걸. 하나만 더 쓰자. 두 개만 더 쓸까? 지워지라고. 선생님 두 개만 더 쓸게. 요 바로 다음 녀석의 값이 n 곱하기 nc2분의 n-1c2 바로 뒤에서 마지막 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n 곱하기 nc의 n-2분의 n-1c n-2 그 중에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일반화해서 표현해주지 이거를 내가 지금 이 분수의 값은 1이죠. 이 분수의 값이 n분의 n-1이죠. 이 녀석의 값이 누구지? 2일분의 n 곱하기 n-1 2일분의 n-1 곱하기 n-2 그럼 n-1을 약분하면은 n분의 n-2 요 녀석의 값도 누구야? 분모의 값은 nc하고 똑같다고? 이 분자의 값은 n-c1이 되는구나. 이것이 좀 달라지네. 이 녀석의 값은 nc2라서 nc면 누구야? nc면 n 곱하기 n-1이고 아이씨 달라지네. 뭐 잘못 썼나? 분자의 값은 n-1c이기 때문에 n-1인데 그럼 이게 계산하면 누구야?
n-를 약분하고 범분 중에서 하면 n분의 2인 거니? 마지막 녀석의 값이 분수의 값이 분모의 값은 nc1, 분자의 값은 1. 계산 어떻게 되는 거지? 앞에 건 n 곱하기 1, 두 번째 건 n 곱하기 n분의 n-1, 세 번째 거는 n 곱하기 n분의 n-2, 뒤에서 첫 번째 거는 n 곱하기 n분의 2, 마지막 녀석의 값은 n 곱하기 n분의 1이야? 뭐야 도대체? n 더하기 n-1 더하기 n-2 더하기 2 더하기 1, n부터 1까지 합이구나. 1부터 n까지 다 더하세요. 여기다 몇을 대입하래? 10을 대입하래? 10 대입하면 1부터 10까지 합인가? 왜? 뭐 대입하래? 8을 대입하래? 1부터 8까지 합입니다. 그럼 1부터 8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36인가? 지금 선생님은 책에 있는 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번에 수업했던 내용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n 곱하기 n-ncr의 값은 r 곱하기 ncr의 값은 공식이 n 곱하기 n-c r-c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합과 관련된 공식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딱 3개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조합과 관련된 공식은 더 늘어납니다. 10개 정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공식은 10개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무조건 외우세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5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점짜리 문제가 6문항, 8점짜리 문제가 5문항, 10점짜리가 3문항으로 모두 14개 문항으로 출제된 시험에서 받은 점수의 합계는 72점이었습니다. 그때 맞은 문항을 문항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숫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5점짜리가 6문항, 14문항으로 출제됐다고? 근데 합계는 72점이었으면 좋겠다고? 5점짜리를 X개 맞추고 8점짜리를 Y개 맞추고 10점짜리를 Z개 맞췄다고 하면 문자 너무 많은데? 모두 14문항이 출제됐습니다. 6, 5, 셋 1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받은 점수의 합계액은 72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XY, Z를 더한 녀석의 값은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텐데 맞은 문항의 개수는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텐데 총 14문항이니까 획득한 점수의 값은 5x 플러스 8y 플러스 10z라고 그 점수의 값이 72점을 획득했으면 좋겠다고 맞은 문항을 문항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개소리지? 여기에 지금 말이 와닿지 않는 거네? 맞은 문항을 문항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문항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맞은 문항을 문항 번호대로 나열하세요. 니네 지금 이 말이 이해되니? 누가 이 말 설명 좀 해줄래? 문제를 맞췄어. x, y, z의 값이 숫자로 나왔어. 숫자로 나왔는데 맞은 문항을 문항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냥 뒤죽박죽 섞어지는 경우의 숫자가 그냥 맞은 문항번호대로 나열되는 경우가 그 말인가? 맞은 문항을 문항번호 순서대로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그 기준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맞췄어. 5점짜리 문제 한 문제 맞추고 그걸 A라고 할게. A 문제. 8점짜리 문제를 두 문제 맞췄어. 그걸 BC라고 할게.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를 두 문제 맞췄어. D하고 E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야? 하나, 둘, 둘 이렇게 맞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맞은 문항을 문항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 이게 문항 번호가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문제 설명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마 의도하는 거는 이것들을 순서를 뒤죽박죽 섞으면 막 이렇게 막 섞을 수 있잖아. 이 5개를 막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맞은 문항대로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할 수 있나?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냥 선생님 생각에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너희 의견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진행해 봅시다. 부정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x하고 y하고 z의 값은 0 의미 아닌 정수인 것 같습니다. 빵개만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개수의 값이 큰 것부터 가정합니다. z의 값도 가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x와의 z의 값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첫 번째, z의 값이 만약에 빵이라고 한다면 y부터 가정해야 되겠군요. z의 값이 빵이었을 때 y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지? 1부터 가능한가? 안 되지. x의 값이 5의 배수기 때문에. x가 5의 배수니까 y의 값이 무조건 5의 배수가 들어있어야 되겠네. 5의 배수를, 아니지, 70이라고 했으니까 8y를 뺀 값이 5의 배수야 되는 거지? y의 값이 만약 1이면 안 되지. 2여도 안 되고, 3이어도 안 되고, 4도 4면 되는구나. y 값이 4가 되면 32. 그럼 x 값이 누구죠? 8인가요? 그 다음이 또 5의 배수가 되게끔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5면은 안 되고, 6이어도 안 되고, 7이어도 안 되고, 8이어도 안 되고, 9가 되면 되는 거니? 근데 9가 되면 x 값이 뭐가 되는 거야? x 값이 빵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없죠? 두 번째, z의 값 1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z값 1이면은 62? 62가 되면은 빵이었을 때 1이었을 때 4였을 때 x의 값이 누구냐? 6인가? 맞나요? 또 다른 경우는 1이었을 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1이 되면 62가 나와야 되고 6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5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60에서 8의 배수를 빼가지고 5의 배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z의 값 2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z의 값 2라고 한다면 52? 50이면은 32를 뺐을 때만 가능하지? 52가 되면은 32를 뺐더니 4? 2인가? 52 빼기 32는 20. 20이면은 5, 4, 20. 맞죠? 이제 살짝 괴로운데 이제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번째, z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누구라고 한다면 3이라고 한다면 z의 값이 3이었을 때 30을 뺐더니 42. 42가 되면 4가 되면은 2가 되겠네. 나머지는 더 이상 없고 z의 값이 4라고 한다면 z의 값이 4라고 한다면 40이니까 32, y의 값은 4, x의 값은 빵인가? 이거 말고는 순수상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빼먹었어? z는 3. 아, 그러네. z의 값은 최대값이 3. 그럼 9도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9도 안 돼? 8점짜리는 5문항까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워야 되고 8, 4빵도 지워야 되나? 6문항밖에 없어요. 6, 4, 1은 괜찮아요. 4, 4, 2도 괜찮아요. 2, 4, 3도 괜찮네요.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군요. 근데 이 문제 설명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데 맞은 문항을 문항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며. 지금 맞은 문항이 11문항이니? 11문항을 우리는 그게 몇 번을 맞춘 건지 모르지만 이것들을 뒤죽박죽 순서를 바꾼 것만큼 맞은 문항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인가 봐.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 같거든? 그래서 이걸 11문항을 그거 아닌가 본데? 맞은 문항이 11문항이었을 때 맞은 문항을 문항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11팩토리얼이면 계산 못하잖아. 너무 크잖아.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럼 의미가 다른 건데? 의미가 뭘까?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지금 있는데 14번까지가 있는데 이 11문항을 맞힌 문제를 14문제 중에서 14문항의 자리 중에 이 11문제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세요. 이 말인 것 같아. 그럼 이 녀석의 값은 14C 3하고 억지로 말 좀 표현 좀 잘하지. 그지 같은 것들이. 산수 못하겠다. 3이 1분의 14, 13, 12? 그럼 2니까 이게 누구야? 14 곱하기 13이면은 282? 282의 2배? 아, 맞겠나? 182의 2배. 182의 2배면 누구야? 364? 두 번째, 열문항에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건가? 그럼 얘는 14C 4. 이 녀석의 그럼 14C 5인가요? 아, 살짝 괴로운데? 이거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죠? 15C 5가 두 개 더한 거니? 앞에 것보다 1만큼 큰 숫자? 이것만 계산합시다. 5, 4, 3, 2, 1 15, 14, 13, 12, 11 그러면은 15는 약분했고 4 약분했고 2도 약분했습니다. 21 곱하기 13 곱하기 11 진짜 이거 맞아? 살짝 괴로운데? 뭔가 느낌이 싸한데? 231 곱하기 13 자릿수가 4자리 숫자잖아. 답이 뭔데? 너무 숫자가 큰데? 내가 문제 출제 의도를 잘못 이해했나? 답이 천 단위가 맞아? 삼 3367이 맞아? 아니야? 오,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도대체? 내가 지우면 다시 안 살아나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을까? 순수쌍 3개는 똑같이 순수쌍인데 15가지라고 조합으로 계산했다고? 아, 이거 너무 억지스럽잖아. (641이었을) 때 XYZ가 (641이었을) 때 왜 6C6, 5C4, 3C를 어떻게 계산해? 5점짜리 5문항만 6문항만 6개 맞춰야 되니까 6개 중에 6개 다 뽑고 5개 중에 4개를 다 5개 중에 4개를 뽑고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나열을 하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 아씨 이겼네. 아까 우리가 구했던 순서쌍이 641, 442, 243을 구했었거든? 아 이거 너무 억지스럽다. 말 똑바로 하던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도 쳐. 그런데 이거는 2점짜리, 이건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문제라고 해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2점짜리 문제를 2문제 맞추고 3점짜리 문제를 1문제 맞췄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지금 요구한 이 마지막에 있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네. 2점짜리를 2문항 맞췄으면
2점짜리 1번, 3번, 5번이잖아. 그러니까 1번, 3번, 5번 중에 세 문제 번호 중에 두 문제의 번호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3점짜리 한 문항을 맞췄으면은 2번과 4번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해서 1, 3, 5는 배열할 필요까지는 없어. 번호를 뽑고 나면은 그건 이미 대소관계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가 되는 거 맞니? 이런 오도였구나. 지금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5점짜리 문제 14문제 중에서 5점짜리 문제가 막 섞여 있고 8점짜리 문제도 막 섞여 있고 10점짜리 문제도 막 섞여 있었을 때 그때 맞은 문항 번호를 몇 번을 맞췄는지 얘기하려면 일단은 5점짜리 6문항 중에서 6문항을 뽑고 6문항 다 뽑고 그러면 6점짜리 문항의 번호들이 순서로 6점짜리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이 8점짜리 문제 5문제 중에서 4문항을 뽑고 그 다음이 10점짜리 문항 3문항 중에서 한 문항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기만 하면 대소관계는 우리가 배열할 필요까지는 없어.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그 번호의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풀려고 하는 너무 억지스럽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었네 지금. 자 그러면 그렇게 조합으로 계산할 건데 선생님 이거 산수는 안 할게요. 아까 순수상 우리가 구했고 그 순수상 가지고 각각 문항에서 뽑기만 해서 산수하라는 얘기네.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음 읽어도 말기 못 알아먹겠는데?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61번 문제. 61번 문제는 수용도로 푸는 문제입니다. 수용도로 푸는 문제는 살짝 괴롭습니다. 해설지에 수용도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해설에 수용도가 안 나와 있네. 자, 다음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일자리인 정육면체 그림이 있습니다. 정육면체 두 개가 선분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여기 알파벳 GH가 기형에 써 있으니까 여기는 알파벳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GH라고 한 선분이 맞닿아 있고요. 14개 꼭점에서 2개의 꼭점을 선택해서 경로의 수의 문제가 아니었네. 그냥 다른 문제였네. 두 꼭점을 택해서 선분을 만들었을 때 선분의 길이가 2보다 큰 선분은 가에서 몇 개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네. 지금은 꼭점을 택해서 선분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 그 선분은 여기 그림상에 있는 선분들은 싹 다 1인 거잖아. 그런데 선분은 이렇게 연결하는 선분도 만들 수 있는 모양이야. 그냥 두 꼭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 이 선분의 길이는 몇이야? 루트 2. 이 선분의 길이 값은 몇이야?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하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아니야?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누구냐고요? 이건 루트 3인가요? 세변 길이를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2보다 큰 게 필요합니다. 2보다 큰 게 필요한데 2보다 큰 녀석의 값은 이것도 안 되겠네? 이 길이의 값은 2인 거니?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해도 안 되겠지? 우리 2보다 커야 되니까. 이 길이보다 긴 길이만 구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가능한 녀석은 2보다 긴 녀석의 값이 누가 2보다 길지? 이보다 긴 게 누구야? 자, 점과 점에 대해서 이 점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는 A, B, C, D, E, F, G, H 중에서 한 점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길이도 이보다 긴 게 없습니다. 이 점 A점에 대해서 이보다 긴 녀석을 찾으려면 밑에 점 중에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점까지 길이의 값을 구하면 이 길이의 값은 누구죠? 이보단 긴 것 같은데? 근데 그 길이의 값은 여기가 한 칸, 두 칸, 한 칸 떨어져 있나?
이쪽 방향으로 한 칸, 이쪽 방향으로 두 칸, 이쪽 방향으로 한 칸 떨어져 있나? 그런 직육면체 대각선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한 칸 대입하면 루트 6인가요? 루트 6의 값 2보다 긴가요? 여기 길이의 값은 루트 6짜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가능한 녀석의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선분의 1이랑 똑같은 선분이 몇 개 그릴 수 있는지를 개수를 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트 6짜리인 선분이 몇 개인지 확인하려고요. 루트 5짜리도 2보다 큰 거지. 2보다 큰 녀석의 값은 루트 5의 값이 2보다 큽니다. 루트 6의 값도 2보다 큽니다. 루트 7의 값은 없을 것 같아요. 루트 8의 값은 있는 것 같다. 길이가 3인 길이가 있나? 제일 긴 길이가 여기 길이가 몇이야? 한 칸, 두 칸, 두 칸 떨어져 있나? 맞아요? 한 칸, 두 칸, 두 칸이면 몇이야?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3이 나와요? 그럼 가장 긴 길이가 3인 거네? 자, 그럼 찾읍시다. 길이가 루트 5짜리인 선분을 찾고 있습니다. 길이가 루트 5짜리인 선분이 몇 개 있어? A점하고 L점 연결한 거? 그 다음에 D점하고 M점을 연결한 거? B점하고 K, C점하고 N인가? 또 뭐가 있지? B점하고 J, A점하고 여기는 I, E점하고 M, F하고 N이 길이가 루트인가? 또 있나? 선생님 못 찾은 거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또 길이가 루트 5짜리 더 있나요? 그럼 이거 8개인가 보다. 이제 길이가 루트 6짜리 찾고 있습니다. 길이가 루트 6짜리가 되려면은 한 칸, 두 칸,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지. 한 칸, 두 칸, 한 칸 떨어져 있는, 길이가 루트 6짜리가 8개지. 길이 루트 5짜리 찾고 있습니다. 길이 루트 5짜리는 A점하고 K점을 연결한 게 길이가 루트 5니?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녀석의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 녀석의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나요? 또 못 찾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8개밖에 안 보이는데? D랑, 여기도 있냐? 루트 5, 루트 5? 10개 있네. F. 그러네. 12개 있네, 그러면. 난 못 풀겠다. 나는 안 보인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루트 8인 거 찾고 있습니다. 루트 8인 건 두 칸 두 칸 떨어지는 게 루트 8인 건가? M점하고 B점하고 그 다음이 A점하고 N점하고 이걸 또 뭐가 있지? 길이가 루트 8인 거 누가 있어? 두 칸 두 칸 떨어진 거. 더 이상 없죠? 길이가 3인 거 찾고 있습니다. 길이가 3이려면 한 칸, 두 칸, 두 칸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 칸, 두 칸, 두 칸. A하고 M점? 한 칸, 두 칸, 두 칸. 여기 또 누가 있어? B하고 N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가장 긴 길이가 3인 녀석의 값은 2개밖에 없습니다. 다 더한 게 몇 개야? 또 풀어야 할 거 몇 번이죠? 6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3번 문제가 4명의 사람, 4개의 조가 예선을 거쳐서 각각 2팀씩 8팀을 선발해가지고 그림과 같이 대진표에 의해서 결선 시합을 해가지고 우승팀을 가리려고 합니다. 같은 조에 선발된 팀끼리는 결승전 이외에는 시합을 하지 않도록 대진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작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이게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A라는 팀에는 A1, A2라고 하는 2명의 사람, B라고 하는 조에는 B1, B2, C라는 조에는 C1, C2, D라는 조에는 D1, D2라고 하는 2명의 조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8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 생김새도 다르고 각각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같은 A, B, C, D가 같은 팀이지. A란 팀, B팀, C팀, D팀에서 이 둘이 같이 먼저 결승 전에 경기를 붙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1, B1, C1, D1을 집어넣었으면은 여기다 A2, B2, C2, D2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이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둘이 자리 바꿔도 돼요. 둘이 자리 바꿔도 돼요. 그래서 다 해서 16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조를 편성하는 방법은 16가지로 조를 편성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왜 틀릴까요? 만약에 현재 쓴 녀석의 값은 A1, B1, C1, D1한테 한 조고 2라고 써있는 게 또 한 조인 거잖아. 냈다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분류인 거지. 냈다 자리 바꾸면 이것만 순서를 바꾼 똑같은 분류인 거죠? 이해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한 녀석의 값은 고정해 놓고서 A1과 A2가 들어있는 조는 고정해 놓고서 나머지 B, C, D만 바꾸는 경우만 생각하면은 똑같은 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하고 C하고 D만 순서 바꾸는 거 8가지로만 조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납득이 됐나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8이라고 계산해야 되는데 16이라고 계산해서 많이 실수합니다. 한 조의 구성원은 고정해 놓고서 픽스를 해 놓고서 얘네들은 고정해 놓고서 나머지 사람들만 순서 바꿔야지 서로 다른 조의 분류입니다. 이제 할 일은 왼쪽에는 4명을 달아줘야 되겠네요. 달아주는 방법은 4C 곱하기 2C 곱하기 2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 4명도 달아주는 방법이 4C 곱하기 2C 곱하기 2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9여서 72가지가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서로 다른 상자 4개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4개의 상자에 나눠 담을 건데 넣은 공의 개수가 1개짜리인 상자가 있도록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한 개씩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상자는 다 다른 상자라고? 4개의 공을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한 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4개의 공을 2개, 1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4개의 공을 2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4개의 공을 3개, 1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4개 빵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빼먹은 게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쓴 거 말고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고 1개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4개의 숫자 똑같으니까 4팩분을까지 곱했습니다. 지금은 공 4개를 4개의 조로 편성했습니다. 그거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다 담는 거를 우리는 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까지는 분할, 4개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쪼개기. 마지막에 곱하기 4팩을 한 거는 분배. 두 번째 꼴 같습니다. 4개 중에 2개 골랐습니다. 2개 중에 하나 골랐고요. 1개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똑같은 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팩분의 1까지 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분할. 그 세 덩어리의 값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 2개 값은 서로 다른 녀석입니다. 공에 써있는 숫자 4개가 다른 숫자가 써있기 때문에 이 한 개 한 개는 서로 다른 녀석입니다. 서로 다른 4개를 4개의 상자에 담는 방법은 4팩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빵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2개는 구분됩니다. 여기는 뭐 1, 3이 들어있고 여기는 2, 4가 들어있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4개 상자에 담는 방법은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고 2팩분의 1까지 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개의 조를 편성하는 분할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둘 빵빵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할 일은 4개의 상자 중에 집어넣을 2상자를 골라야 되겠네요. 4개 상자 중에 2상자를 고른 다음에 2개 상자의 순서를 바꿔서 둘둘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해된 거 맞니? 마지막 하나 더 있구나. 3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3개 뽑고 하나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지금 2팩분의 1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숫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4개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3개짜리 1개짜리 집어넣는 걸 순서 바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어차피 한 가지네? 한 가지로 분할할 수 있고 그 녀석을 집어넣는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그냥 아무 상자에 한 곳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걸 산수에서 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4, 3, 1, 24가지. 네, 감사합니다. 문제 풀다 잊어버렸네요. 이것만 되는 거를 이렇게 3가지인가 우리가 찾는 건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6 곱하기 24, 6 곱하기 24, 144. 1 곱하기 1, 43인데 왜 33이라고 써있냐? 4 곱하기 6 곱하기 2, 48. 다 더하세요. 6, 72, 72를 더하면 몇이냐? 216? 자, 그 다음도 풀어낼 거는 끝! 나한테 시간이 좀 남았을까요? 행렬을 풀어올 거잖아. 행렬은 산수가 되기 쉬운데 이런 행렬이 있습니다. A, B, C, D라고 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A한테 무엇을 더해주면은 다시 A가 나오죠? 네. 이름 영행렬인가요? 행렬 A한테 무엇을 더해주면은 다시 영행렬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더해야지 영행렬이 나오나요? 그건 단지 앞에 실수한 거죠. A, B, C, D한테. 행렬 A한테 무엇을 곱해주면은 다시 A가 나오나요? 듣고 있습니다. 1. 행렬로 답하라는 얘기예요. 행렬로. 어떤 행렬을 곱하면 다시 A가 나오죠?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성분이 뭐였더라? 1빵빵1이 2차 정사행렬의 단위 행렬이었나? 행렬 A한테 무엇을 곱해주면은 다시 단위 행렬이 나오지? 이건 구해볼까? 행렬 A가 있습니다. A, B, C,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그 녀석한테 1빵빵1을 곱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열의 성분 구했습니다.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할 거죠. 1행 2열을 곱했습니다. 2행 1열을 곱했습니다. 2행 2열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됐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B, C, D한테 무엇을 곱해주면 일빵빵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 D는 순서를 바꿨었고요. B, C의 값은 부호를 바꿨거든. 자, 난 결과 일빵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써있는 녀석의 값을 곱해보려고 해. 처음에 1행 1열을 곱하면 뭐가 되지? 1행 1열을 곱한 게 누구냐고. 1행 2열을 곱한 게 누구야? 2행 1열을 곱하면 누구지? 2행 2열을 곱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실수배 AD-BC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다. 여기다 AD-BC분의 1만 곱해주면은 그 결과가 1빵빵 1이 되겠네. 그 녀석의 이름이 역행렬인 것 같습니다. 역행렬은 AD-BC분의 1. A하고 D의 값은 위치를 바꿨었어요. B하고 C의 값은 부호를 바꿨습니다. 이게 역함수하고 매칭이 됩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써봤습니다. 역함수가 누구인가요? 분수함수 역함수가 누구인가요? A하고 D의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 쓰는 거였나? 역함수? 그거하고 비스꾸리한데 부호만 좀 다르네? 우리 지금 요거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준 게 역함수였잖아. 근데 지금 역행렬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는 위치만 바꿔 쓰고 이거 두 개는 부호만 바꿔 쓴다고? 앞에는 AD-BC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행렬 A라는 녀석의 값이 A, B, C, D라는 행렬을 숫자로 다 알고 있을 때, 이걸 A라는 행렬을 숫자로 다 알고 있을 때 우리는 2차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2차식이 누구였나요? 그걸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말씀해 볼까요? 처음은 내가 시작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더라? 이 바보들아. 뭐가 있냐고요. 다 배웠잖아요. 여기에는 A 플러스 D가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는 뭐가 있었더라?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역행렬에 분모 있는 값이랑 똑같은 게 있네? 요 녀석은 행렬 A의 값이 있으면, 숫자로도 알고 있으면, 무조건 2차식은 성립합니다. 그 숫자만 집어넣은 2차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아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문자가 하나도 없이 다 숫자로 나와 있으면, 이런 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겁니다. 켈리엄슨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확장해가지고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떨 때는 역도 성립합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켈리엄슨 정리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게 숫자고 여기 있는 게 숫자였을 때 이 녀석의 값은 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가 숫자고 여기에 1, 2, A, C 뭐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으면 이걸 가지고 원래는 이걸 못 구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역도 성립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면은 여기가 숫자였을 때 이 값도 구할 수 있거든. 어떨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까요? 용이가 뭔가 기억날 듯 말 듯 한가 보다. 행렬 A란 녀석의 값이 단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에는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행렬이 단행렬의 실수배가 아니었을 때는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땐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요 녀석의 값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도 성립해서 여기에 문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2차식을 가지고 여기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알려드리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